이 신뢰를 잃은 신뢰기관을 배제한다. 이 금융기관들이 자꾸 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만약에 우리가 기술을 믿고 할 수 있다면 여전히 확장하고 경제 생태계를 만들 만한 그런 기술이 이제 막 나오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이 뭔지 좀 서준 대표님께서 개념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블록과 체인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건지를 좀 추상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어떤 마을에 은행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은행에서는 이제 중앙화된 형태로 마구 이제 금융 활동을 하니까 막 돈을 발행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특정 사람들한테 막 빌려주거나 뭐 이런 식의 뭐 사건 사고 같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더 이상 이 중앙화된 은행을 쓰지 말고 마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분산화된 장부를 통해서 투명하게 금융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마을 사람들끼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마을 사람들끼리 모든 사람들의 거래 기록을 모든 사람들이 분산해서 적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마을에 10명이 있으면 철수가 영희한테 돈을 줄 때 과거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마을 이장 같은 사람 한 명한테만 보고를 하는 거죠. 은행한테만. 철수가 영희한테 돈을 100원 줬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중앙화된 방식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말하자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철수가 영희한테 방금 100원 줬다라고 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원장에 적어요. 철수 계좌에서 100원을 빼고 영희 계좌에서 100원이 늘어났다. 근데 그랬을 때 어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시스템을 누군가가 또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막 오고 갔는데 예를 들면 제가 김준호 대표님께 1억 원을 전달을 했는데 와. 반대로 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김준호 대표님께서는 마을 사람들 원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밤에 몰래 그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체 내역을 다 바꿔버리면 저는 분명히 돈을 줬는데 기록이 없어지지 않았냐라고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준우 네. 대표님이 나빴네요. 기분 마음이 들 수 있죠, 큰돈한테서.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분산으로 원장을 서로 만든다고 해도 과거에 만들었던 내역을 수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안적인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0분마다 있었던 내역에 대해서 그걸 하나의 블록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의 상자 같은 개념의 그 거래 내역을 다 집어넣고 열쇠로 잠궈버리면 다시는 그 과거 내역을 그 열쇠를 찾기 전에는 열 수가 없죠. 네,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나 열쇠를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보안의 정도가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열쇠가 뭔진 모르겠지만 지난 10분 동안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약간의 수수료가 쌓이고요. 이 상자에 맞는 열쇠를 누군가가 우연이라도 만들어 오면은 그 사람에게 10분 동안 쌓였던 수수료를 다 줄게 라는 방식으로 이제 수학 문제 같은 퀴즈를 계속 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열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누군가가 찾아내는 순간 그 사람은 그 10분 동안의 기록을 밀봉을 해서 잠그고 그 열쇠를 다음 상자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의 10분 동안의 거래 내역을 쭉 이어서 체인처럼 이어 붙여서 블록을 체인처럼 붙였다고 해서 블록체인이고요. 이렇게 되면 과거에 굉장히 예전에 내역을 수정하고 싶을 때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의 모든 상자를 다 열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10분 단위로 계속 새로운 그 보안 상자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내역을 해킹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금 네트워크가 운영되기 시작한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한 번도 그 온체인 데이터가 해킹당한 적이 없다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낸 그런 기술적인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결국 이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뭔가 사람들끼리 화폐 혹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에셋들을 주고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제한 양적 완화에 반대하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규칙을 정했어요. 2100만 개 이상은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에 이 블록을 생산할 때 제일 처음에는 비트코인에서 50개씩만 발행을 했고요. 반감기를 거치면서 25개, 12.5개, 최근에 반감기를 거치면서 6.25개 계속 발행량이 줄어드는 방식을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게 알고리즘화 시켜놨고요.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게 2010년에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피자 한 판을 사 먹었죠. 네. 정확하게 피자 두 판을 두 판이요? 파파존스 피자 두 판을 비트코인 10,000개에 주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와. 그게 최초의 거래잖아요. 네, 최초의 거래죠. 네. 지금 가격으로 보면 뭐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에 피자 두 판 정도가 했던 거니까 가장 비싼 피자를 먹었네요. 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전체 양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2,100만 개죠. 어. 근데 그게 결국 얼마가 될지는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화폐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지를 원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라는 건 시장에서 바뀌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비트코인이 이제 10,000개로 피자 두 판을 사 먹을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이 가상의 어떤 화폐가 굉장히 작은 사람들만 유용성을 느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모으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그 디맨드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금 설명 주신 것들이 조금은 쉽게 설명 주셨지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때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라떼는 말이야입니까? 네, 그렇죠. 라떼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 동네 아줌마들끼리 개를 합니다. 네, 개주가 있어요. 네. 개주가 중앙은행입니다. 그 개주가 다 이 개또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다 이렇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주가 튀잖아요. 중앙은행이 튀는 겁니다. 큰일 나잖아요. 난리 나죠. 네. 근데 장부가 없어요. 왜냐면 개주만 장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중앙은행, 중앙 집권적인 방식의 현재의 금융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같이 개를 하는 사람들이 한 21명이 전부 다 씁니다. 이 거래 내역을. 그래서 누가 튀어도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나머지 사람들이 맞춰보면 돼요. 개주의 역할을 줄이는 거네요. 이제 아까 지금 김선임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게 비트코인은 10분마다 일어나는 그 거래를 모아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그 블록들이 계속돼서 연결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엄마 아빠가 하셨던 그 개로 생각하셔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블록체인이랑 개 모임을 연결지을 생각은 저는 정말 못 해봤어요. 우리 때는 또 개가 좀 유행해가지고.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네. 너무 유익합니다. 그럼 저는 또 하나 사실 궁금한 게 이렇게 뭐 중앙 기관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기록을 하고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좀 신뢰를 잘 이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준호 대표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사람과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어떤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찾아보신다면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걸로 이 업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문제도 풀어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네, 제가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네. 그 당시 문제는 이제 장군님들이 가지고 계셨는데 어떤 거였냐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어디 쳐들어가자라고 문자를 보내지 않죠. 뭐 통신을 하면 네. 이제 한꺼번에 다 모든 장군들이 지령을 받아서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래서 보다 보면 한 장군에게 파발을 띄우고 해서 어디를 공격해라 하면 그 장군이 다시 또 파발을 띄우고 전달이 되다 보면 중간에 쥐새끼가 아니라 욕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배신자들이 생길 수가 있죠. 쥐새끼가 아니고 배신자. 예, 배신자들이 생겼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시에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유를 해서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해서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다뤘는데 이전에 설명하면서 답변이 됐던 걸 다시 이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이요? 네네. 작업 증명이 뭐 이제 서준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 경우 수학 연산을 통해서 10분마다 기록되는 게 정확한 내용이고 이제 본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제 개원 아주머니들이 모두 다 동시에 쓰고 있는 그 작업 증명을 하기 위한 그 작업 과정을 비트코인에서도 수학이나 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10분마다 계속 참여자들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없게 이제 검증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게 바로 신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불개미 여러분들 우리 김준우 대표님께서 얘기한 거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우리 스마트폰 이용할 때 뭐 스마트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죠. 네,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쓰면 되고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면 비트코인 제국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하나자산운용 디지털 자산팀의 한준석 과장이 쓴 책인데요.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인터넷 IP의 작동 원리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한 그 백단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저희들과 함께 쭉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 달 사이에 채굴자들은 역대 가장 큰 지금 돈을 번 시기라고. 여기 혹시 채굴하신 분 없으신가요? 있으면 좀 친해져야 되겠네요. 네.